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둔 9월 12일 목요일 5시 라이브 진행하게 된 마케터 김용민 그리고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얼마 만이죠? 진짜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 훨씬 오래된 것처럼 체감이 되는데 네네. 거의 2달 만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조금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여 예정이셨던 네. 저희 팀장님 네. 김하나 팀장님께서 오늘 경쟁 PT에 참여를 하시고 네. 복귀가 조금 늦으셔서 저희가 잠시 대기를 하다가 네. 이게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저희 박준수 마케터님께서 오늘 라이브를 같이 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광고 매체를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마케터들도 그렇고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도 그렇고 각자가 좋아하는 좀 선호하는 매체가 좀 있기도 할 거고요. 그 선호하는 경험이나 기억은 보통 과거에 기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그 매체를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매체 규모에 따라 저희가 메이저 매체와 비메이저 매체, 중요하죠. 마이너 매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메이저 매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이너 매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좁지만 깊게 파고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메이저 매체 하면 어떤 게 있죠? 당연히 네이버, 메타, 구글. 그렇죠, 정확합니다. 3대장. 3대장이죠. 네. 네이버, 구글, 메타입니다. 네. 정확히 나왔네요.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보통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올라가면 이 세 개 매체는 동시에 집행하고 있을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 집행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매체의 가장 큰 장점들 네. 한번 좀 적어볼까요? 여기 제가 한번 직접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메이저 매체라고 하면 사용자가 많다,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죠. 사용자가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흔히 말해서 노출 수가 많다. 그게 기반하는 클릭 수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사용자가 많다는 건 당연히 이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회원가입만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이 간판 광고도 굉장히 비싼 맞아요. 것처럼 유용하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뭔가 우리가 타겟이 불명확하거나 누구에게 노출을 시켰을 때 성과가 좋을지 약간 판단이 좀 애매할 때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매체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노출을 시켜놓으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지나갈 것이고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 풀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조금 더 눈길을 받을 수 있고 조금 고민을 덜 하게 되는 매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다는 건 결국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용자가 많다에 조금 더 착안을 해서 네.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타겟팅이
구체적인 타겟팅 가능하다도 함께 좀 장점으로 어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겟팅.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이버나 구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로그인 기반 시스템이 좀 많이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그인을 할 때 저희가 좀 개인적인 기본 정보들을 많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뭐 마케팅적으로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겟팅이 좀 면밀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재는 장점인 게 맞고 과거에는 음.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매체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메타도 그렇고 아마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각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광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타겟팅, 이 머신 러닝이 러닝, 있잖아요. 네. 머신 러닝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머신 러닝이 무엇을 러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된 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무엇을 좋아하는데 다른 누군가도 만약에 무엇을 좋아하더라. 동일한 것을 좋아하더라. 그럴 때 동일한 것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알고리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뭐 유튜브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 댓글을 봤는데 저 방송 오랜만인데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마케터분들이 맞습니다. 하시는 방송도 열심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상이 좀 비슷하게 뜨거나 네.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상들이 뜨는데 실제로 내가 정말 관심이 가는 영상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점점 강화되어서 네. 좀 무섭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본 적이 없는 영상인데도 만약에 제가 뭐 30대 중반이고 뭐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영상을 보고 재미있게 주는 거예요. 네. 무엇을 보고? 나이대가 비슷하고 나이대가 하니까 맞아요. 남성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심사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는 건데 네. 그게 가능하게 한 게 어떻게 보면 로그인 기반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각 매체별로 타겟팅을 세분화를 점점 하고 있다. 계속해서. 무섭지만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이다. 그렇죠. 타겟팅이 가능하고 심지어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한 거죠. 이게 두 개가 사실 엮어서 가네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매체사에서는 이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건드려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많죠. 그러면 타겟팅도 저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사실은 이게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거에서 예시를 한번 들자면 네네. 최근 핫쇼핑이라고 핫쇼핑? 네 정말 네. 많이 좀 뜨고 있는 저는 아직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 인스타그램에 네네. 아직 없습니다.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저는 핫쇼핑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뭔데 하고 한 번 클릭을 한 후에 그 돋보기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돋보기 기능 한 번 클릭을 하니까 진짜 핫쇼핑이 점령을 하더라고요. 아 좀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요즘 알고리즘 점령 당했다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이러한 경우도 좀 해당이 됐던 거 아닐까 한번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네. 결국 메이저 매체라는 건 사용자가 많은 것도 있는데 사용자가 많기 위해선 콘텐츠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면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네. 뭐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다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네이버가 그래도 네. 1등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네이버는 구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완전 검색 엔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네.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인 거거든요. 검색 엔진도 있지만 포털 사이트. 뭐 뉴스도 제공을 해주고 날씨도 보여주고 밑에는 이제 쇼핑도 보여주고 하지만 내가 찾기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지면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많이 주고 들어갈 때마다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는 광고 인벤토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가 많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많은 건데 저는 이제 콘텐츠 즉 광고 인벤토리가 다양하다라는 게
이 메이저 매체들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뭐 네이버에서 뭐 가장 큰 검색 광고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배너 매체 진행한다. 그런데 배너 매체면 무슨 배너 매체? 하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가지가 엄청 많죠.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시간대 어떤 타겟팅을 통해서 한 번에 트래픽을 모으고 그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타임 배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 타임보드와 친구인 롤링보드 있잖아요. 네. 저희가 좀 분양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데 분양 같은 거 광고 진행하신다면 지역 기반 타겟팅도 되지만 또 로그인 밑에 있어서 그 네이버 로그인 창 밑에 있어서 PC에서 메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롤링보드를 저희는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가지고 있는 배너 구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도 또 많아진 게 아닌가 같이 가는 거죠. 메이저 매체는 한 이 정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네. 그 정도의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비메이저 매체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저 세 매체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비메이저 매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따로 여기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저 세 가지 매체를 만약에 운영을 하고 추가 매체를 진행한다면 뭐 대체로 어떤 광고 선택하세요? 저는 일단 뭐 배너 광고들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당연히 언급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조금 더 제가 확장을 하는 거는 그 어플리케이션 네네. 내에 있는 광고를 좀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또 병의원 업종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좀 많은 이용자가 있는 뭐 닥터 그 다이어리라는 그 매체 닥터 같이, 다이어리? 네, 어플과 좀 많이 그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주제가 어떤 적합한 매체를 찾기 위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맞는 매체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모바일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어플로 많이 좀 매체나 어플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네. 즉흥으로 나오시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조금 물어볼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고 저도 말씀드릴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 주제를 제가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메이저 매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가장 큽니다.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이 안에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사용자가 뭐 외국인이 아니라면 혹은 여기에 로그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쓰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 세 개 다 쓰고 있는 사람도 1,000만 명은 넘지 않을까. 최소 1,000만 명은 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매체들을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 세 개 매체 말고 다른 매체를 저희가 만약에 확장을 해야 된다면 혹은 확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을 때 메이저 매체가 닿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닿았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메이저 매체가 어떻게 보면 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잘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혹은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메타나 이 앱 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어떤 친화력이 조금 떨어져서 뭐 유튜브는 많이 보시지만 뭐 유튜브도 구글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네이버 내에서 서치를 하고 뭘 하고 저희가 이제 광고를 세팅하는데 거기에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나 이런 쪽에서 노출을 시킬 때 좋은데 언론 기사에서 노출되는 단순한 배너로는 또 닿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을 때 메이저 매체가 아니라 다른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준비했던 거고 그래서 비메이저 매체의 장점 혹은 뭐 매체가 워낙에 많지만 장점이나 혹은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메이저 매체들이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는 특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비메이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특정 타겟층이나 특정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그 집단에서는 메이저인 매체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저희가 섭렵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뭐 충성 고객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아마 좀 비메이저 매체가 가져다주는 제 최고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선은 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비메이저 매체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메이저 매체를 안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매체가 우선되는 그 이유가 메이저 매체에 비해서 사용자가 적다. 혹은 그러니까 도달률이라고 할까요? 도달률이 조금 낮다 정도. 이게 그냥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메이저 매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각 매체사별로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의 장점들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한 매체에 대한 장점이 아니라 각각 뭐 생각나는 매체에 대한 장점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주로 맞아요. 네. 비메이저 매체라고 하는 것들은 검색 광고는 거의 네이버랑 구글이 대세이기 때문에 배너 광고가 많죠. 그래서 뭐 ADN 매체 많이 쓰고요. 네. 또 모비언도 많이 쓰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쓰시나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당근도 당근? 네. 당근도 어떻게 보면은 당근은 앱 내에서 하는 광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근은 이쪽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쪽은 이제 DA 쪽이고 당근이 있다면 에브리타임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 이쪽은 뭐 앱 광고들, 뭐 블라인드도 있고, 뭐 그 외에 등등등. 네. ADN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네이버 검색 광고나 구글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떠한 광고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키워드 타겟팅.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경쟁사가 있는데 그 경쟁사가 ADN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ADN의 어떤 이 타겟 모수 안에 그 키워드를 검색한 분이 만약에 한번 들어갔다면 이 모수 안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 모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키워드 광고에 대한 리타게팅이어서 네. 일반적인 리타게팅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리타게팅 광고는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타사에 방문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 이게 네. 저는 이제 ADN의 가장 매력적인 광고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게 ADN이랑 같은 유사하죠.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 둘 다 이제 그 클로징 패널이라는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타겟팅이나 뭐 그 외에 다른 광고 상품을 할 때 클로징 패널까지 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저희가 뭐 아무래도 자사몰이나 아니면 어떤 홈페이지에 유입이 되었을 때 이탈률을 막기 위해서 클로징 패널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웬만하면은 어렵게 들어왔는데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노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 매체에는 없는 좀 이 ADN 모비언과 같은 배너 광고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이탈 방지가 되는 기능은 다른 이제 배너 광고를 진행할 때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약간 좀 가볍게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좀 뭐 PC 환경에서 만약에 이제 조금 보고 있다가 그냥 나가려고 할 때 저희가 지금 나가시게요? 뭐 관심 있게 보시던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세요. 혹은 뭐 쿠폰을 드릴게요. 라거나 이런 팝업이 뜨게 하는 건
원래는 개발자가 이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그 특정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 그 팝업이 뜨게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기능들을 배너 광고를 진행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탈이 되지 않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저희 측에는 굉장히 좋은 맞아요. 거잖아요. 한 번 더 어떤 전환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이저 매체에는 없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너 광고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크리테오 광고가 있는데 크리테오 광고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리타게팅 광고 중에 하나예요. 네. 저도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패션 업종 광고주 분께서 크리테오 광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을 하고 계신데 성과가 좋아요. 이 어떻게 보면 컨시더레이션 캠페인과 그다음에 LF 캠페인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모수를 모아놓고 또 방문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또 돌리고 왔다 갔다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타내는 형태 자체가 저희가 스태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너를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면 또 좋겠지만 그런 리소스가 조금 부족하거나 상품 수가 좀 많을 때는 저희가 다이나믹으로 제품이 직접 노출되도록 할 수 있는데 크리테오가 그렇게 제품이 노출되는 형태에서 이 가독성, 가시성이 되게 좋아요. 배너 형태가 좀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 자체도 구글과 조금 비슷합니다만 저는 구글보다 조금 편하더라고요. 구글 쇼핑 광고보다 네. 크리테오가 세팅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 뭐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앱 광고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닥터 네. 다이어리도 좀 쓸게요. 조금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앱 광고는 어떻게 보면 앱을 이용하고 있는 네.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버티컬 광고죠. 뭐 당근 사용자들에게 뭐 노출이 되거나 에브리타임은 또 학생들 또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돌면서 그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 여대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들이 많은 뭐 공대 쪽도 타겟팅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 그 타겟을 저희가 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까 네. 전에 말씀해주셨던 닥터 다이어리 이 부분도 건기식이나 맞아요. 혹은 뭐 건강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시거나 네. 닥터 다이어리는 아마 혈당에 관련된 정보를 좀 얻고자 하는 유저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메이저 매체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면 각자 매체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서 보통 메이저 매체나 비메이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번이 워낙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인데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브랜드가 현재 성장기인가 혹은 뭐 브랜딩이 어느 정도 좀 된 정도인가에 따라서 어떤 광고를 진행을 할 것이냐 네. 어떤 광고 내에서도 상품을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보면 브랜드가 현재 성장기인가 그러니까 성장기라고 한다면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검색량이 적겠죠. 네.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검색량이 적겠죠. 그럴 때는 뭐 브랜드 검색 광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했을 때 클릭을 많이 못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 광고를 하시려면 브랜드 검색 광고 무조건 진행하셔야 되고요 라고 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브랜드가 현재 성장기라면 저라면 브랜드 검색 광고 물론 최소 단가로 진행하겠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 진행 아예 안 하고요. 네. 그냥 파워링크로 좀 간단하게 좀 뭐 상단에 좀 노출시키거나 네. 혹은 저희 일반 기본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뭐 광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마케팅이나 아니면 SEO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 브랜드가 뭐 새로 나온 브랜드라면 우리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제품,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저희 브랜드가 런칭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전단지를 뿌리는 듯한 DA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저라면. 그리고 SNS를 키우면서 SNS 대한 광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런 걸로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 일단 모여봐. 한번 붙어봐. 여기 붙어봐.
하는 어떤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개하는 인지도형 광고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네. 그게 성장기에 할 수 있는 광고잖아요. 네. 검색 광고가 조금 적은 거죠. 네. 뭐 반대로 이제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된 정도라면 뭐 브랜드 검색 당연히, 광고를 네. 통해서 우리 브랜드에 올 사람들 이탈 안 되도록 네. 일단 좀 모아주는 광고 중요할 거고 네. 또 그냥 인지도형 광고보다는 네. 저희가 어떤 전환을 위한 전환 최적화 광고 네. 판매 캠페인을 좀 돌릴 것 같고요. 뭐 그런 기준에서 좀 상황에 따라 광고 상품을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모션 이벤트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광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복합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검색 광고라면은 당연히 뭐 확장 소재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소구할 수도 있는 거고, DA 광고로는 이제 뭐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구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비메이저 매체 중에서도 그 뭐 클로징 패널을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 게요. 이게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왔을 때 팝업은 한번 뜰 거 아니에요, 대부분. 팝업 뜬데 이제 만약에 닫기를 눌렀다 그러면은 이탈 시에 근데 프로모션이 있었던 거 혹시 다시 까먹은 거 아니냐, 알고 있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또 노출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은 거를 조금 어떻게 소구할지가 좀 우선시 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고 싶으신지. 저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등이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웃바운드형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타임보드 같은 광고 좋습니다. 시간대 집중해서 1시간 뒤면 종료됩니다. 그 타임에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프로모션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광고를 진행하거나 뭐 모바일에서는 저희 스페셜 DA 있겠죠. 네. 물론 단가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뭐 라이브 커머스나 여러 가지가 함께 같이 좀 엮여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스페셜 DA에서 뭐 라이브 커머스 일정 혹은 곧 시작된다 알림 받기 하시고 이따가 참여하실 때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요건 좀 메이저 매체이긴 합니다만 메이저 매체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DA 뭐 모비온이나 ADNA 이제 언론 기사 패널에서 쫙 이제 돌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광고 상품을 좀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신제품이 출시된 상황인가는 뭐 이 브랜드가 성장기인가와 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신제품이라면 또 신제품 검색 광고 진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그렇죠. 네이버에서 특정 이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면 네. 그 카테고리에서 그리고 또 구자가 존재한다면 딱 두 개 구자가 노출될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부킹을 통해서 이 특정 검색어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신제품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매체를 선택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타겟에 따라입니다. 타겟은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크게 나눠놓은 거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뭐 타겟이 딱 있다기보다 그냥 전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광고. 예를 들어 생필품이라고 한다면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사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휴지를 산다고 하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살 것이고 뭐 1인 가구는 뭐 본인이 살 것이고지만 사실은 모두가 쓰는 어떤 물건이나 제품이라면 저는 그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좀 보고 타겟이 명확하긴 한데 일반적인 매체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뭐 예를 들면 들으시면 바로 알 겁니다. 창업 업종이라고 했을 때 창업 업종이라고 하면 네.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을 그러니까 그렇죠. 모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모집하고 싶은 타겟 이렇게 옵션이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른 관심사 타겟에 비교하면 그 수가 적기도 하고 애매해요.
상시 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매체사에서 규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 매체에서 옵션을 저희가 교차로 설정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어떤 예비 점주들은 이러한 관심사가 있을 것이다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가는 거죠. 있을 거야. 아마 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 뭐 부동산, 뭐 재테크, 그쵸. 혹은 뭐 현재 뭐 생애주기 설계 단계에서는 뭐 현재 퇴직 뭐 후, 뭐 아니면은 이직 후, 아니면 뭐 퇴직 고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퇴직하신다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무조건 운영을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타겟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메이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겟에 따라서 매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 경우에는 저는 보통 메이저 매체를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한 타깃이 불명확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모두가 쓰기 때문에 타깃이 불명확하다? 라고 한 것도 있지만 아니면 내부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초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어떤 분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메이저 매체에 먼저 맡겨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품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는 거라면 한 번, 두 번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테스트는 메이저 매체에서 많이 하는 편.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데이블이라는 매체를 예로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블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기준이 좀 있거든요. 네. 데이블 매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데이블 매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언론 기사 네. 언론 기사를 보시다 보면 이 컨텐츠를 조금 보다 보면 아래쪽에 네. 뭐 예를 들어 더보기 다른 컨텐츠 더보기라고 묶음으로 나오는 네. 그 중에 보면 광고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타블라도 있고 네, 데이블도 네. 있는데 데이블은 또 국내 회사고 타블로는 네. 또 글로벌 회사죠. 그런데 이런 데이블이라는 매체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 매체가 아니잖아요. 네. 비메이저 매체인데 방금 얘기했던 프랜차이즈 업종처럼 뭔가 특정 옵션을 통해서 타겟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용한 맞아요. 어떤 그 타겟을 찾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뭔가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다음 경제 활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은 경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읽으시겠죠. 네. 뭐 예를 들어 근데 그냥 경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자영업자들 뭐 폐점 위기라든가 아니면 폐점률 뭐 어떻게 변동 그다음에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동네나 특정 구나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뭐 빠지고 있으면 그 지역은 뭐 피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방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서울은 많아진다. 근데 서울 내에서도 어느 쪽은 사람들이 좀 빠지고 있고 많아지고 외국인들이 많다 이러면 우리가 어느 지점 쪽에는 열려고 했는데 거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기사를 열심히 읽으시는데 특히나 기사를 읽다 보면 중간.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아래쪽에 노출이 되는 이 광고가 컨텐츠 형태로 되어 있는데 더 읽어볼 거리인 경우에 만약에 이게 본인이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콘텐츠가 이렇게 더 나오면 혹은 창업에 대한 콘텐츠가 더 나왔을 때 선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선택해서 만약에 읽으신 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프랜차이즈 이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주의 홈페이지까지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뭐 문의하기를 남긴다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 사람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줘야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경제 기사를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줘야겠다라고 시스템이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의 학습을 믿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시켜주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정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는 타겟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광고를 대입을 같은 광고로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메이저 매체도 물론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는 메이저 매체는 직접 옵션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머신러닝에 맞아요. 맡기다 보면 네. 너무 많은 타겟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많이 맞아요. 들어가겠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데이블과 같은 정말 특수한 매체들도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종에 따라인데 이것도 좀 두 가지예요. 물론 더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오늘 지금 57분이기 때문에 케이스 1은 고객이 제품을 보고 괜찮으면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저관여 제품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고객이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필요로 하는 고관여 제품이거나 서비스. 물론 이게 가격대를 나눠 놓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소에도 쓰는 어떤 제품군인데 네. 디자인이 괜찮거나 혹은 새로 나왔는데 기능이 좀 더 괜찮게 나온 광고 상품, 그 광고 이미지를 보고 네.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 내가 쓰던 것보다 괜찮은데, 혹은 아니면 고려하고 있던 거긴 한데 괜찮네 하고 살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일반적인 배너 광고들, 그러니까 메이저, 비메이저를 같이 섞어서 그냥 배너 광고들을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이저, 비메이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배너 형태로, 카탈로그 형태로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한번 이거 보세요 하고 전단지처럼 어떤 뿌리는 광고도 괜찮다, 케이스 1이라면. 그런데 케이스 2에 가깝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고객이 문제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네.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액션이 뭐가 될까요? 나한테 있나 없나 나한테 있나 없나? 그 제품이. 문제 상황은 참 너무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네. 지금 여름 끝물이긴 합니다만 지금 갑자기 덥잖아요. 네.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는데 음. 계속 바람이 송풍처럼 나와요. 그러면 에어컨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나? 있나? 사실 찾기보다는 그렇죠. 이거 한 2주 3주는 더 더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에어컨 그 수리 기사를 찾겠죠. 네. 그럼 결국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케이스 2번은 뭐 DA 광고로 그냥 돌아다니다 전단지 보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검색 광고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케이스 2번에 대한 어떤 고관여 제품이나 네네. 서비스 혹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야만 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신다면 검색 광고를 주력으로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업종에 따라서, 업종 그 성격에 따라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매체 종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비율을 좀 조절을 한다. 네, 그런 의미로 네. 네 번째 업종에 따라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저도 항상 이렇게 라이브 진행하면서 항상 공부를 하지만 유독 이제 국민 마케터님과 함께 할 때마다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신가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은 벌써 6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를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라이브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기에 따라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곧 추석 명절이고 이번 추석은 예년보다는 좀 많이 덥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또 풍족한, 네. 그리고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김용민 마케터, 그리고 저는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